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4주째 기초물리학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재증금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요. 7.5의 2 그 다음에 알아보고요. 우선 보니까는 PE가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크스 배울 때 마이너스 G에 R분의 M에 그 다음에요 2의 M이죠. 그래서 지구 위에 존재하는 중력이라는 것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데요. 지구 위에서 우리가 반지름이 우리가 R이라고 할지예요. 자, 이 지구의 질량이 M이라고 할지예요. 이 지구 표면에 있는 어떠한 질량도 괜찮고요. 좀 더 떨어진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러한 달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 R에 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지표면에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그 지표면에서의 거리 높이가 RE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그런 경우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그런 경우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책의 페이지 164페이지를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P에 E에 2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PE1을 이 점이라고, 여기 이 점이라고 합시다. PE1.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데요. 이제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한번 보십시다. PE2 빼기 PE1, 이걸 변화죠, 그죠? 나중에 것 빼기 처음에 것, 이런 것들을. 자,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저 무한대에서 이 점까지에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거나 아니면은 인력인 경우는요, 걔가 오면서 일을 해요. 자, 잘 보십시다. 지구 중심으로 얘가 움직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구가 얘한테 일을 해요. 일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놓으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주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중력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로 따진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주는 만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뭐냐면요, 무한대에서 이전까지 가져오는데 하는 일이라고 보면 수 있고요. 인력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청력이 작용한다면요, 걔를 끌고 오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끌고 오는데 내가 해야 되죠. 왜? 청력이 작용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중력이라는 것은 만유인력이다 보니까 저 무한대에서 있는 놈을 놓기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 그냥 와요, 자동적으로. 그게 이 마이너스의 의미거든요. 마이너스 인력의 의미죠, 인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공위성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 있다면은 얘가 돌지 않으면요, 그냥 떨어집니다. 일로 그냥 떨어지죠. 왜? 인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PE2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G에다가요, R 대신에 R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까지가 R이고 H니까 어떻게 돼요?
RE 더하기 H분의요 ME의 M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PE1은 어떻게 마이너스 하고 나서 PE1은 마이너스에다가요 G에다가 그죠? RE 분의 ME의 M이 될 겁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근데 크기는 얘가 더 크지 그죠? 왜 분모가 얘가 더 작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에 G에다가요 MEM은 똑같죠? 분자에 있는 그러면은 더하기에다가 RE분의 RE 더하기 H분의 1 빼기 그죠? 이게 마이너스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끄집어냈으니까 빼기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RE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 통분을 해보니까요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G에 ME에 M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RE에다가요 통분하니까 RE 더하기 H분의요 분모를 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H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책에 있는 164페이지에 밑에서 한 7번째씩 정도 되는 그런 의미. 이거 마이너스 파이널리 플러스가 돼가지고요. 분모는 RE에다가요. RE 더하기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G에 ME에 여기 있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를 여기다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H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같이 H가 RE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무시할 수 있어요. 분모에 있는 것들은. 그럴 적에는 지표면인 경우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RE가요 H보다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은 우리가 이 분모가 책에 보면은 RE에다가요 RE 더하기 H가 되니까 분의 1인데 이거를 거의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RE의 제곱분의 1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근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사적으로 RE에 그냥 이게 제곱이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GE에 ME에 MH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중력가속도 이거를 중력가속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9.8 미터 퍼 세컨 제곱입니다. 이걸 GE를 넣고요 ME를 넣고 R이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MGH라고 하죠. 여기 G잖아요. 그래서 MGH라는 이러한 간단한 식으로 된다. 언제요? 물체가 지표면 근처에 있을 적에 물체가 지표면 근처에 있을 적에 이렇게 된다. 그것이 165페이지 첫 번째 식이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탈출 속력이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탈출 속력이라는 그 단위 용어 자체를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력 포텐셜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벗어나는 아주 멀리 가는 이런 뜻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로켓이 발사돼 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로켓이 있는데요. 발사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주 저 멀리로 가서 이 지구로부터 더 이상 영향력을 받지 않을 적에 그때 우리는 완전히 탈출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적에 여기서 처음에 출발할
속력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탈출 속력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탈출 속력이라는 것을 영어로 escape velocity라고 하는데요. 이건데 금방 말씀드렸지 로켓이 출발하는 속력인데 어떤 속력이냐면은 지구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속력. 지구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속력.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어도 더 이상 안 딸려올. 지구가 땡기는 거에 대해서 안 딸려올. 근데 아까 전에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졌죠? 마이너스 R분의 G의 M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럴 적에요. 요 R이 무한대로 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죠. 그 점이 중력 포텐셜을 그러니까 중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속력을 말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속력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될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한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봅시다. 자,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중은요 R이 무한대로 인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속력이 제로가 돼도 되죠.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로 가 있는데 더 이상 당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네요. 속력이 제로이면은 더 이상 당겨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고요. 처음에는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K2의 I 더하기 P2의 I가요. K2의 F 더하기 P2의 F죠. 그래서 처음을 우리 여기를 잡았어요. 뭔가 내 몰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의 V의 I의 제곱 이건데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에 R 대신에 RE죠. 맞습니까? 그래서 RE 분의 G에다가요 ME의 M이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R이 무한대라 그랬죠? 여기 무한대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제로가 되죠. 이게 제로가 됐어요. 나중에 속도가 2분의 1 mvf의 제곱인데 요것이 제로가 되는 요 속도를 요것이 제로가 돼도 돼요. 왜? 거기 머물러 있는다 그랬잖아요. 완전 탈출했다는 말이죠. 자, 그렇지게 요거 제로 돼도 되거든요. 요 제로로 되는 요 속력을 탈출 속력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물체가 완전히 지구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그러한 속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왕창 제로가 되겠다, 그죠? 제로 더하기 제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요 m은 없어지고요, 그죠? 이게 0이니까 양변에 m을 나눠주고요. 그러면은 그 속도를 escape라고 해가지고 VESC 또는 책에 내려갈게요. V 탈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다른 책은 또 보면 VESC라고 적어놨거든요. V 탈출의 제곱이 요걸 요로 넘기니까 2분의 1 한번 써줍시다. 그 다음에 RE 분의 G의 ME의 M은 약분됐습니다. 그래서 V 탈출은 어떻게 돼요? V 탈출은 어떻게 되죠? 2 곱해주고요. 루트 시키면 되죠. RE 분의 GME에 2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2분의 1승이 돼야 되겠다. 그죠? 루트니까. 그래서 이 값들을 6300 지구에 6400km 그 다음에 반영력 상수와 지구의 질량을 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요 11.2km/s가 나와요. 굉장히 크죠. 1초 동안에 여러분 11.2km를 달려가야지 적어도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그 로켓을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지금 띄우려고 한다고 할 적에 적어도 이 정도의 지표면 근처에서 이 정도의 속도에 돌아갈 수 있게끔 가속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속하고 그 연료통을 버려버립니다. 그때 완전히 확 가속이 되거든요. 그거 왜 가속이 된다 그랬죠? 왜 가속이 돼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완전히 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적에 이 정도의 속력은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우주의 궤도에 갈 만한 비슷한 속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 7-2를 보니까요, 행성과 달에서의 탈출 속력의 예가 나와 있어요. 얘가 나와 있는데 수성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요, 지금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쏘았던 보이저 우주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주를 계속 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화성에 갔다가 목성에 갔다가 수성에 갔다가 그 토성에 갔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화성에 가서 다시 여러분 화성을 벗어나려면 또 탈출 속력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고 나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토성에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화성 다음에 토성에 갔다. 그러면은요, 토성까지 가는 데는 에너지 거의 안 들어요. 한번 가속을 시켜놓은 간성의 법칙으로 계속 가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또 필요하다. 이만한 탈출 속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 그냥 대입을 합니다. 만약에 토성에 간다 그러면 토성에서 나오려면 여기 토성의 질량과 토성의 반지름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만유인력 상수는요, 어느 별에서도 다 똑같이, 그래서 만유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써놨고요. 예제 7-11을 한번 보고 케플러의 법칙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제목, 아주 시적인데. 자, 보십시다. 이게 보면은 베런이라는 고전 소설에 보면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그게 있는데, 땅 속에 거대한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요, 만들어서 우주선을 달까지 발사할 수 하는 그런 공상 소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선이 탈출 속력으로 대포를 이탈할 때, 우주선이 이러한 속력을 가지고 대포를 이탈해요.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는데 막 터널을 엄청나게 파가지고 이런 걸 파가지고 여기서 발사시켜서 쫙 올려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적에 지구 중심으로부터 1.50 곱하기 750km 높이에서 속력. 자, 여기서 대포를 뭐 엄청나게 가지고 했는데 V에 탈출로 갔다고 합시다. 탈출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2km 세컨드에 지구 중심으로부터요 1.5 곱하기 여기로부터 1.5 곱하기 요 R이 750km. 지구 반지름보다 크죠? 지구 반지름이 6,351km라고 볼 적에 이거는 15만 km거든요. 아마 달까지 거리 좀 비슷할 겁니다. 이때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점에서의 속력. 무한대가 아니라서 0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요, 이 탈출 속력이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무한대까지 갔을 때의 갈 수 있는 충분한 속력이거든요. 그럼 무한대 가기 전에는 속력이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무한대까지 보낼 수 있는 속력인데 그 무한대 가기 전이면 당연히 속력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찰이 없다고 여기 분명히 해놨어요. 각 뭐다? 마찰이 없는 이라면 뭐를 쓰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야 되는데 요거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탈출할지 대포에 대한 거는 대포를 떠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뭡니까? 이 뒤에 부분은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됩니까? 달라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KEF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거 빼기 포텐셜 에너지는 빼기였죠, 그죠? RE R분해요. 지구 중심으로부터는 했으니까 RF에다가요. 그 다음에 G에 ME에 M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물체에는 질량은 몰라도 된다. 다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2를 곱해줍시. 지금 구해야 될 게 VF 제곱이죠. 그러면은 VF의 제곱은 양변에 다 2를 곱해줘요. 그냥 다시 한번 쓰십시다. 2분의 VF의 제곱 나왔고요. 이것은 2분의 1 VI의 제곱 빼기 RE분의 G의 M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면 더하기죠. 더하기 RF분의 G의 M이가 됩니다. 이게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해주니까 이거 없애주고 이거 없어지고요. 여기에 2가 붙어야 되고요. 여기 2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건데 이거죠, 그죠? 그리고 VI는 여기 주어졌어요. 여기 대입하고요. RE 대신에 넣고요. RF 대신에는 우리가 1.5 곱하기 10의 5성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쭉 넣어서 복잡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VF가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이거보다는 작을 것이고요. 그러나 0은 아니다. 그래서 2.39 10의 3성 미터 퍼 세크다. 그래서 이게 10의 3성이니까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11.2에서요. 여기까지 갔더니만 2.39km per sec로 변하더라. 많이 줄었다, 그죠? 한 4분의 1로 줄었네요. 그 다음에요. B번 문제가 뭐냐면은 A번이 이렇게 되고요. B번은 뭡니까? 1km 길이 표신이에요. 1km. 제가 여기 그렸는데 요만큼의 좀 과장을 했습니다. 여기 1km예요. 포의 길이를 말하죠. 포신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게 우주선의 탈출 속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 가속도의 크기. 와, 대단하죠, 그죠? 힘을 줘야 되는데 이제 타약을 폭발하든지 어떻게 해든 대포를 쏘듯이 해가지고 여기서 힘을 줘가지고 여기까지 1km로 계속해서 가속을 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1km 동안에 그때의 가속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장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을 생각해야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는 V가 제로라고 하고요. 나중에 보신을 떠날 적에 탈출 속력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 A를 구해라니까 우리가 A와 길이를 알고 속력을 알 적에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죠? V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것이 2A의 델타 X라는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V0는 제로로 놓고 V를 요 속도로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V 탈출이라고 여기 적읍시다. 뭘 구한다고요? A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A를 구하니까 여기 쓰겠습니다. A는 2델타 X분의
V 탈출의 제곱 빼기 0이다. 그죠? 이거 0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0이었다고요.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10의 3성 미터 그 다음에요 V 11.2 곱하기 10의 3성 V 제곱이다. 킬로미터 per sec라 했으니까 제곱을 해주니까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크게 나오겠다. 그래서 6.27 곱하기요. 이것이 6.27 곱하기 10의 4승이랍니다. 나오는 거 대충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의 6승이 나오고요. 맞죠? 10의 6승이죠. 그 다음에 10의 3승하니까 그렇죠. 10의 6승이 나오는데 11.2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120 몇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8승이 되는데 3승하니까 5승인데 여기를 이제 11.2로 112점 몇으로 만들어주고요. 나누기 2를 하니까 지수관계 내려와서 4가 돼야 되고 2를 해주니까 2를 나눠주기 6.27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7장의 마지막인데요. 7장의 마지막인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케플러의 법칙을 적고 설명해라가 10점짜리 설명하는 점수인데 제가 여러분 설명하는 것만큼 자세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세하게. 그냥 책에 있는 제목만 쓰고 뭐 이러면 2점밖에 안 줄 거예요. 3점 이렇게.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낼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잘 정리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냥 외우십시오. 외워가지고 그대로 잘 정리해 뒀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옮겨 쓰면 되겠다. 그죠? 이거 점수 못 받으면 자기 혼자 손해예요. 저는 낸다고 했는데 왜냐 케플러의 법칙이 워낙 유명하고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54에 있는데요. 케플러의 법칙. 그리고 기초물리학의 기말고사는요. 집에서 치는 시험으로 할 건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보다 문제는 좀 더 많이 주지만 시간은 줄일 거예요. 지난 시간에 2시간 줬는데요. 아마 제가 이번에는 아마 맥시멈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숙달되게 돼야 된다. 그래서 6월 23일인가? 그 화요일이나 그때 시험 치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쯤 되면 아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일주일도 안 남았을 수도 일주일 정도 남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동영상들을 열심히 보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빨리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제와 연습 문제를 풀어주는 그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냥 하시면 90점 받을 수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왜냐면은 숫자만 바꿔서 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푸실 정도로 문제는 많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부정행위를 해서 답안지가 똑같다든지 하면 무조건 F 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하세요. 그럼 적어도 B는 줄 겁니다. 아니면 B, C 플러스 정도는 무조건 주려고 해요. 출석 다 했고 과제물을 내고요. 시험만 치시면 C 플러스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부정행위 하면 무조건 F입니다. 그 답안지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벌써 10점짜리로 5점이나 10점짜리로 가르쳐줬다. 1법칙 뭐죠? 3개 있습니다. 타원궤도의 법칙이에요. 자, 이 케플러라는 사람은요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별의 관찰을 하신 그런 분인데 이 별의 운동에 대해서
정말로 오랜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돌더라는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어떤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기 태양이 있어요. 이 태양이 있는데요. 궤도를 도는데 그냥 막연히 타원 궤도를 도는 게 타원은 어떤 걸 말하냐면요. 초점이 두 개 있어요. 원은 중심점이 한 개 있죠.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합니다. 한 점에서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타원은 어떤 거냐면요. 두 점을 찍어요.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자, 그러면 여기 한 개 있으면 여기 초점이 있는데요. 이 점들이 뭐냐면은 여기서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런 게 타원이에요. 그렇다고 할 적에 초점이 두 개가 있겠다, 그죠?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는데 태양이 그 중에 하나의 초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 궤도의 법칙은 모든 행성, 수금지와 목토 해가지고 이런 태양에 있는 사실은 유니버스에 있는 어떤 많은 별들이 다 이걸 따르는데 그래서 그 타원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따라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167페이지에 있는 그 설명을 써야 된다. 167페이지. 그래서 타원 궤도의 법칙. 이 법칙은 뭐죠? 이 법칙은 뭐냐면요. 케플러의 제2법칙은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이게 뭐냐면요. 태양 주위를 이 행성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할 적에 여기서 하루 동안에 휩쓸고 간 이 면적과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겨울이 될 건데 여기서 하루 동안에 쓸고 간 이 면적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쓸고 가는, 면적을 만들면서 쓸고 가는 그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1시간 아니면은 1분이다. 1분 동안에 쓸고 간 이 면적과 여기 왔을 적에도 1분 동안 쓸고 간 어디서든 면적을 쓸고 가는 그 면적이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반지름이 여기서보다 여기는 길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일정하다면은 이 삼각형에 있어서 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요 길이는 짧아야 되겠다, 그죠? 요거에 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당 책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은 태양과 행성을 잇는 이 직선은 있는 직선 이거죠, 그죠? 이 직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시간당 같은 면적을 쓸고 간다. 어디서든 이렇게 쓸고 지나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3법칙이 있죠. 케플러의 3법칙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거를 조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조화의 법칙. 굉장히 조화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모니가. 뭐 잘 어울리는 걸 우리가 하모니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잘 어울립니다. 왜냐니까 이게 정명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t제곱이 k에 k가 그냥 k r의 삼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t는 이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주기라 그러죠. 그죠? 주기의 제곱이 이 반경의 반반경 반지름의 삼성에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행성이 놀랍지 않습니까? 수성도 그렇고요, 금성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167페이지 하단부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이렇게 유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유도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원운동을 한다고 볼 적에요. 뭐였죠? 원운동을 할 적에 기억나십니까? MAC가요. 뭐였냐면 M의 R분의 V제곱이었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얘가 원운동 한다고 할지 이렇게 돌면은요 못 나가게끔 안 잡고 있으면 나가버릴 건데 못 나가게 잡는 게 이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R제곱분의 G의 M의 M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책에는 planet이라고 해가지고 행성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행성 이렇게 잡아놨고 이건 S라고 돼야 되겠네요. 태양이니까 그죠? 태양 주위로 돌죠.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다시 설명할게요. P를 쓰는 이유는요, planet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행성의 그 구심력 이거는 이렇게 주어진다. 원심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원심력은 구심력하고 같아 있는데 구심력이 지금 만유인력인데 태양과 행성과의 어떤 MP고 여기가 MS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렇지 우리는 지금 R과 T의 어떤 함수로 하는데 V가 어떻게 됩니까? V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원주가 2파이R이죠? 그거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R제곱분에요. 이제 이 MP는 없애주버리고요. 그래서 R제곱분에 G의 MS를 하고요. 이것이 R분의 V제곱이 되는데 R분의 V제곱인데 V 대신에 이걸 집어넣잖아. 그래서 R분에요. T분의 2파이R을 넣고요. 이거 제곱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죠? RT분에요. 4파이 제곱에 R 제곱이 되죠. 자, 이것이 지금 R 제곱분의 GM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다, 그죠? 뭔가 빠졌네요. T 제곱으로 빠졌네요. 여기 제곱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그대로 유도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중간 단계로 여기 써볼게요. 이건 여기로 오면 된다, 그죠? 이거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t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t 제곱이요. GMS 분의 그죠? 4파이 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R 삼성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KS가 됩니다. 요 값이 KS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얘의 실점이 1, 2는 요 공식에 그냥 대입을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내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홈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됩니다. 7장 연습 문제. 과제물입니다. 연습 문제인데 이거 풀어가 내셔야 돼요. 4번 푸셔보시고요. 4번, 8번,
10번, 14번, 19번, 10번, 14번, 19번, 24번까지 6문제입니다. 24번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예제나 연습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열 몇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반 정도가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겁니다. 근데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그거 필요하거든요. 제가 풀이를 다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팔짱을 나가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촬영해 놓을 겁니다. 학교에 사이버대학에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권한이 안 주어진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으면은 그걸 보고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다 올려놓을 겁니다. 8장까지 제가 다 올려놓을 거예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범위는 5장부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